안녕하세요. 임테리어TV의 임디입니다. 지금부터 10분 안에 모든 공사 진행을 물 흐르듯 말씀드릴 건데요.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계시는데 어느 타이밍에 소파, 중문을 달아야 할지 모르신다거나 셀프 리모델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채널 고정해주세요. 인테리어 순서를 정하려면 공사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파트 또는 빌라에 확장이 없고 창호 교체부터 내부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집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순서는 총 1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많은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첫 번째, 인테리어 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창호를 떼어내고 창호 틀을 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호는 방마다 모두 다 있기도 하고 철거 시공간의 텀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타 공정과 같이 하기에 공간 제약상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진행되는 공정입니다. 이때 셀프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철거를 할 때 창호를 설치하는 시공팀에서 철거를 같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시공을 할 때 일부 보강 작업도 원활하게 가능하고 필요한 공정이 있으면 같은 팀이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으로 추가 작업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철거, 바닥 철거를 진행합니다. 싱크대, 현관장, 중문, 문틀 철거, 그 다음에 바닥 철거를 진행합니다. 바닥 철거와 함께 가구 철거를 해도 좋지만 작업 동선에 지장이 있는 좁은 평수의 경우에는 분리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꿀팁이 또 나가는데요. 셀프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다 떼어놓고 철거를 한 다음에 폐기물만 업체 불러서 버리는 것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철거를 해보신 분이 아니라면 셀프 철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다칠 수도 있고요. 철거할 것들을 직접 다 뜯어놓고 폐기물 업체를 불러서 버려보면 처음 뜯는 것부터 버리는 것까지 전부 토탈로 맡기는 것보다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나진 않습니다. 세 번째, 목공사. 목공사는 대표적으로 천정 몰딩, 문틀 시공과 피루식 가벽 제작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루 시공을 하신다면 잊지 마시고 걸레 바지 선 시공을 꼭 해주세요. 원래는 마루 시공하는 분들 또는 장판 시공하시는 분들이 걸레 바지 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본래는 그쪽에 속하는 공정이에요. 하지만 도배가 바닥 마루 시공보다 먼저 선행되기 때문에 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루 시공 후에 도배 시공을 하면 바닥 손상도 될 수 있고 마감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네 번째, 전기 배선, 콘센트 이동이나 전기 이동이 있는 경우에 또는 간접등을 추가로 배선을 해야 할 경우에 목공사가 끝나갈 즈음이나 끝난 후에 진행해주세요. 혹시나 전기 배선 시 목공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목공사 끝날 즈음 같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섯 번째, 필름 시공. 필름의 범위는 문틀 리폼하는 경우 또는 기존 싱크대 도어 리폼, 천정 몰딩, 코너 몰딩, 창호와 창호 틀, 현관 도어 실내 부분 정도입니다. 필름 시공은 이후 공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공사 후 어느 정도 AS를 할 수 있다는 가정을 생각하고 진행을 합니다. 중요한 건 도배 이전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창호틀, 문틀, 몰딩 등 도배면에 직접적으로 겹쳐지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도배 진행 전에 선행해 줍시다. 도배 이후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 욕실 및 타일 시공. 욕실은 독립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바닥 시공 이전에 동선 확보가 될 때 그냥 시공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문틀 리폼, 필름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욕실 시공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 시공 시 문틀이 찍히거나 상했다면 나중에 필름 AS 할 때 한번 감싸주면 됩니다. 욕실 시공을 하면서 사용하는 공간은 욕실 앞쪽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때 싱크대 벽, 베란다, 바닥, 현관 바닥 등 타일을 시공해줍니다. 겹치지 않는 공간이니까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도장 공사, 흔히 칠이라고 하죠. 목공 욕실과 타일 공사까지 끝났다면 이제 구조적인 부분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겉을 감싸는 마감 공사가 시작이군요. 도장 범위는 웨인스코팅, 베란다, 벽칠 등이 있습니다. 현관장, 바닥 타일 시공을 했다면 비닐로 보양을 하고 칠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여덟 번째, 도배 시공. 자, 그동안 모아놓은 폐기물이 산처럼 쌓일 때가 되었군요. 도배 시공 시 천정을 바를 때 폐기물을 모두 왔다 갔다 옮기면서 해야 되는데 의미 없는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도배 직전에 폐기물을 한번 버려줍니다. 집에 여유 있는 화물차가 있다면 실어다 버리고, 그렇지 않다면 업체의 도움을 받읍시다. 도배지는 기존 도배지를 모두 제거하고 면 작업을 해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숨어있는 곰팡이균들도 모두 제거가 되거든요. 9번째, 바닥공사. 자, 이제 도배 작업 시 발생한 폐기물은 베란다로 모두 잠시 쌓아두고 거실이나 방에 마루 또는 장판을 시공해줍니다. 이후에 종이 롤 보양지로 보양을 해줍니다. 완벽한 충격 방지는 어렵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조심조심 작업을 진행합니다. 10번째, 가구공사. 대표적으로 싱크대, 현관장, 붙박이장 시공이 있습니다. 드레스룸 시공을 할 수도 있고요. 싱크대는 바닥공사 이전에 하기도 하는데 제가 바닥공사 다음에 하는 이유는 싱크대 아래 걸레바지를 열어보면 텅 빈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까지 마루나 장판을 쭉 깔아주려면 바닥공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중문 시공이 있다면 입주 청소 바로 직전에 해주세요. 가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중문 틀에 스크래치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잔먼지가 날리긴 하지만 나중에 가구 다 들어오고 짐 다 들어오고 제일 마지막에 중문을 설치하기도 해요. 11번째, 조명 설치. 조명기구를 가구공사 전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식탁 등과 같은 펜던트 같이 주렁주렁 달리는 등들에 가구 톱밥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입주 청소를 해도 잘 안 닦여요. 통상 모든 공정이 마무리된 후에 진행하는 편입니다. 12번째, 입주 청소. 자, 이제 모든 폐기물을 다 처리하고 입주 청소를 해줍니다. 보통 입주 청소할 때 나오는 폐기물들은 따로 안 버려줍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건축 폐기물이 아니면 100리터짜리 제일 큰 쓰레기 봉투를 준비해뒀다가 거기에 쌓아 놓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짧은 시간에 한번 쓱 훑어봤는데요. 절대적인 순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당연하지만 처음 접하시거나 우리 집 리모델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일반적으로 물 흐르듯 진행하는 인테리어의 흐름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창호를 먼저 교체하고 내부에 있는 가구들과 문, 문틀, 바닥을 모두 철거합니다. 모두 철거했으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겠죠. 목공사로 몰딩이나 문, 문틀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걸레바지 시공이 필요할 때는 선 시공을 해줍니다. 간접등 설치나 전열기구 이동으로 전기 배선이 필요하다면 목공 기간부터 타일 시공 할 때까지 타공정의 간섭이 없는 선에서 마무리해줍니다. 목공사가 끝나고 필름을 쓱쓱 발라주고 욕실과 타일 시공을 해줍니다. 타일을 깔아주고 여기저기 칠 시공 모두 해주고 마르는 동안 내부 도배를 진행합니다. 도배 이후에 바닥 시공을 한 뒤 가구를 넣어주고 블링블링 조명과 중문 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입주 청소하고 바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순서대로 마감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해가 잘 안되거나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